네. 오늘 청취자분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,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주제가 바로 아이들의 앉아있는 습관인데요. 특히 좀 에너지가 넘치거나 뭐랄까 발달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이 한자리에 좀 오래 머무는 거,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꽤 흥미로운 조언들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. 이 자료들 속에서 아이가 자리에 앉는 습관을 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,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. 네, 중요하죠. 생각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. 바로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자,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? 네. 그 자료들을 쭉 보면요. 한 가지 공통된 주장이 딱 눈에 띄어요. 바로 아이의 착석 능력을 기르는 것이 다른 어떤 교육이나 치료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, 이런 점인데요. 아, 착석이 먼저다. 네,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생각해보면 뭐랄까, 집 지을 때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. 아하, 기초공사요? 그렇죠. 탄탄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위에 뭐 주의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발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상위당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기본 중에 기본인 셈입니다. 와,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단순히 그냥 얌전히 있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학습과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된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한테는 이 앉아있기 자체가 어쩌면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일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굉장히 큰 도전 과제일 수 있죠.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. 아주 짧은 시간, 딱 그 시간 동안만 앉아있도록 하는 훈련이에요. 짧은 시간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자, 엄마 아빠가 숫자 10까지 세는 동안만 여기 앉아 있어 볼까? 딱 이런 식이죠. 아, 10셀 동안만. 네. 핵심은 짧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. 처음부터 너무 막 길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. 그렇죠.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. 10초든 30초든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야 아이도 나 할 수 있네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. 맞아요. 타이머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고요. 아이가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아이도 좀 자신감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. 뭐랄까, 생활 밀착형 꿀팁이라고 할 만한데요. 뭐 꿀팁이요? 뭔가요? 바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, 식사나 간식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.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아, 식사 시간. 그 부분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. 아니,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앞에 두고 잠깐 기다리게 한다고요? 네, 맞아요. 어떤 원리죠, 그게?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바로 직전에요. 정말 잠깐. 1분도 좋고요. 아니면 더 짧게 한 10초, 20초? 이 정도만이라도 괜찮아요. 잠시 딱 앉아서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아, 기다린다. 이잖아요. 이걸 얻기 위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. 착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랑 동기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밥 먹기 전에 우리 10초만 앉아서 기다려볼까?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요? 네네, 딱 그렇게요. 아주 자연스럽게요. 와, 근데 이게 매 식사 시간마다 꾸준히 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? 물론이죠.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게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.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, 이게 또 장점이죠. 하긴 그렇네요.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시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들이 또 꾸준함의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. 이런 간단한 시도들 있잖아요. 이걸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, 예를 들어서 한 100일 정도? 100일이요? 네. 100일 정도만 꾸준히 이어가면 아이가 눈에 띄게 좀 차분해지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.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해요. 와, 100일의 변화.
심지어 약물의 도움 없이도요. 네, 물론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약물 복용 없이도 이런 행동적인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명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. 네,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참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.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아이의 그 행동 조절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,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아이마다 속도는 분명 다르겠지만요.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아이의 착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작고 성공하는 목표 설정, 그리고 꾸준한 반복, 마지막으로 긍정적 보상, 예를 들면 식사 시간 활용 같은 거랑 연결하는 것,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청취자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실마리를 찾으셨을지 궁금하네요. 이 착석 훈련이라는 게요, 단순히 아이를 앉히는 기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아이의 성장 속도를 좀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인내심, 이런 거랑도 좀 연결되는 듯 하고요. 아, 정말 그렇네요. 인내심. 네.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시죠?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게 앉아서 기다리기였잖아요. 이것 외에 아이의 기다리는 능력 그 자체를요, 일상 속에서 다른 놀이나 활동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길러줄 방법은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기다리는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방법. 네. 이것이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 던지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.